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초안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 이거 먼저 하면요,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이죠. 저는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워싱턴이 1.3 정도나 줄 경기인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워싱턴에 분명 최근 경기에서 안 좋거든요. 이번 시즌에 좋았던 수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백코트 듀오가 상당히 부진해요. 그러니까 브래들리 리블이 뭐 지난 경기 야투를 많이 꼽았다 치지만 기복이 분명히 있고, 뭔가 팀원을 살기보다 좀 혼자 하는 플레이가 그러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빌이 좀 무리하게 터프샷 던진다던가 그런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제 본인 야투에 대한 기복이 분명히 생기면서 팀 성적이 내리꽂고 있다.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디트로이트 상대로는요, 워싱턴이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를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할 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승 정도는 워싱턴이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워싱턴 핸디캡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신뢰를 좀 잃었습니다. 이 팀이 지금 5.5 마인을 받았는데 이 정도 마인을 쉽게 할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최근에 케이드 커닝햄이 1픽답게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을 봤을 때는 뭐 이런 킬리안 헤이지 같은 애들 활약을 봤을 때는 그래도 워싱턴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디트 벤치가 좀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뭐 프랭크 잭슨이나 이런 애들이 좀 위협적이긴 한데, 어쨌든 올레닉이 여전히 빠져있고, 뭐 코리 조셉이나 디알로 같은 선수 GTD에 떠있는 부분도 있고, 베르탄스가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승을 보는 입장에서 베르탄스가 나오면 변수가 될 수가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워싱턴 쪽에 안 나오면 괜찮아 보여요. 베르탄스가 제 생각에는 안 나오면 좀 괜찮아 보인다. 경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 모르겠습니다. 저 경기는 인디애나 대 뉴욕인데, 일단 오늘 뉴욕 닉스가 승리를 거뒀어요. 최근에 좀 돌풍 아닌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샌안토니오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사실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좀 항상 뭔가 속으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한 번 더 속아보자, 인디애나. 이번에 뉴욕 한 번만 더 속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 경기를 뭐 제 분석한 결과 자체를 좋게 보진 않는데, 일단 내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인디애나가 잡는다고 봅니다. 인디애나 승을 봐요. 일단은 뭐 뉴욕이 최근에 뭐 오늘 경기도 랜들이 괜찮았잖아요. 뭐 랜들이 잘해주고 있고, 너런스 노엘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경기도 많이 뛰었고, 최근에 이제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데, 알제발에 오늘 좋았고, 어쨌든 근데 전 뉴욕은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디애나가 이거 벤치 자원이 사실 저스틴 할라데이와 이제 TJ 맥코넬이 빠져있긴 한데, 지금 뭐 제레미 램이나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힘을 내주고 있어요. 제레미 램이나 뭐 마틴이나 뭐 이런 애들 뭐 몇 명 더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지금 인디애나가 힘을 내주고 있는 입장에서, 인디애나 홈이고 뉴욕이 백투백이잖아요. 저는 백투백 뉴욕은 이거는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뉴욕 쪽을 보더라도 배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아까 어느 분이 오바를 보신다 하셨는데 저도 오바를 보긴 합니다. 212.5 상당히 낮은 기준점을 일단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뉴욕이 랜드리 사는 분이 분명히 좋은 점으로 작용할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어쨌든 랜들이 살아나면서 이 외곽 포를 쏠 만한 선수들도 같이 살아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페인트 좀 공략이 되면은 퍼러미터 수비는 헐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3전 라인의 수비는 헐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뉴사임이 많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인디애나 쪽도 최근에 이제 캐리스 루버트가 기복이 조금씩 줄고 있다. 원래는 기복이 엄청나게 좀 심했었는데 기복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뭐 사보니스도 최근 크게 나쁘지 않고, 브록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브록던 정도는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인승홉 이렇게 봅니다. 인승홉. 샬럿 대 필라델피아 다시 만났어요.
저는 필라델피아 승 봅니다. 승을 보고요. 일단 필라 마인도 봐요. 마인도 보는데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쉽게 보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필라 마인 보면서 이 경기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필라 마인을 봤지만 뭐 그때 정확히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엄청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경기에는 저희가 베팅을 한다면은 뭐 베팅을 한다면 필라 승만 갈 경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엔 제가 필라 경기 안 갔어요. 그때 미네소타 오바랑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못 막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제가 절대 못 막는다고. 이거 엔비드 제어 절대 안 된다 이 라인업으로. 엔비드 그냥 완전 날아다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스코리가 거의 야투율이 거의 바닥을 꼽았어요. 바닥을. 물론 샬럿 역시도 우브레 말고는 3점 야투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스코리가 야투가 바닥을 찍고 벤치에서도 크게 뭐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애매했는데 그냥 엔비도 혼자서 이겼어요. 혼자서 그냥. 저는 오늘도 사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필라델피아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엔비드는 여전히 못 맞고요. 세스커리가 좀만 더 해주면은 필라가 지난 경기보다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브레가 지금 미친듯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귀신같이 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선수고 뭐 고든 헤이워드나 마일스 브리지스가 필라델피아의 뭐 데니 그린이나 토바이스 해리스 상대로 쉽지 않아 했거든요. 지난 경기에 있어서 결국에 뭐 벤치에 이제 PJ 워싱턴이나 아니면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이제 좀 팀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배팅을 샬럿 쪽은 안 봅니다. 뭐 샬풀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필라델피아 이긴다고 봐요. 저번에는 커리가 완전히 야투가 마탱이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갈 사이즈는 뭐 아니었어요. X7100이 3개월 정기 구독하였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저 구독자 혜택이 없는데 구독을 해주셨네. 구독 감사합니다. 마이애미 대 미러키인데 이거를 마이애미 보신 분은 없겠죠. 분석을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미러키 승과 미러키 마인승까지는 일단 봅니다. 오바까지 봐요. 이 경기 215.5 오바. 일단은 마이애미 쪽에 지미 버틀러가 지난 경기 부상 복귀를 했다가 다시 부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뱀 아데바요가 이제 수술 받았다 했나 그런 상황이고 이제 모리스나 뭐 이런 선수도 못 나오는 상황인데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왔어요. 몇몇 선수들이 이제 그레이스 날렌이나 뭐 아데토 쿤보가 야니스가 이제 최근 GTD도 뜨고 뭐 빠지고 뭐 연병을 떨더니 돌아왔고 조지일 정도가 이제 GTD 명단에 떠 있는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미러키 승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마이애미 경기를 최근에 좀 봤는데 덩컨 로빈슨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맨날 마이애미 경기 때마다 얘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거의. 근데 최근에 폼을 보면은 이제는 아예 뭐 바닥을 내리꽂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폼 뛰는 폼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슈 셀렉션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아예 바닥을 내리꼽을 것 같지 않다. 제가 볼 때 내일 경기 어느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바 본 겁니다. 로빈슨이 꼽아주고 벤치에서도 뭐 스트러스나 빈센트 같은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고 히로는 최근에 계속 잘해주고 있고 이 정도면은 215.5 정도면은 오바 쪽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제가 볼 땐 보여요. 오히려 약간 최근에 그레이스 날렌의 야투가 좀 안 살아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야니스가 있기 때문에 야니스를 데드먼으로 막기에는 피치 터커나 데드먼으로 막기에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밀마옵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에이, 한번 그랬으면 됐지 또 그럴까요? 토론토 대 오클라호마.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토론토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일반승은 공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핸디캡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토가 최근에 그러니까
수비력이 많이 살아났어요. 사실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코트진에 어떤 물론 그때 시약함이 없고 이제 아노노비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좀 프론트 코트진의 피지컬적인 부분에 좀 많이 의존하는 수비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정돈된 그런 수비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피지컬적인 수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수비가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토론토는 앞으로 성적이 지금 5할이 안 되는데 5할 최소 5할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OKC 만났잖아요. 이거는 토론토가 제가 볼 때는 질 사이즈가 아예 안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뭐 벤블릿이나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더구나 파스칼 시아캄이 이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적응이 됐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그 전에는 뭐 시아캄 5번 두고 스몰 돌렸다가 뭐 했다가 뭐 왔다 갔다리 하면서 이제 사실 시아캄 같은 경우도 심적 부담이 심했을 거예요. 자기가 나오면 경기를 지니까. 지가 그리고 빠지면 경기를 이겨버려요.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시아캄이 들어온 라인업에서 충분히 토론토가 안정감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노노비가 분명히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지금 충분히 시아캄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아직도 아노노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시아캄이면은 충분히 이제 토론토가 학살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앤디는 이거 너무 높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세다. 근데 어쨌든 마인까지는 좀 보긴 합니다. OKC가 뭐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이 경기는. 사이즈 상으로 토론토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와타나베도 이제 일본 놈 벤치에 이제 부상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복귀하자마자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부쉐도 근데 얘는 좀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뭐 한 경기 좀 잘해가지고 좀 살아나나 하면 그 다음 경기 귀신같이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함은 있지만 어쨌든 토론토가 벤치 쪽에서도 그래도 원래 토론토 벤치가 안 좋거든요. 지금 이 선수들 빠진 상황에서 안 좋은데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인까지 본 거고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언어반은 조금 어렵다 이 경기. 뉴올리언스 대 덴버인데 저는 이 경기는 동전 던지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란슈나스 3점 야투감에 따라 그냥 달라질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이시는 뭐 요키치가 GTD 떠있는 부분이 어쨌든 있지만 나온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브랜든 잉그램, 요키치, 뭐 에런 거든, 윌 바튼, 디몬테 그레이엄 뭐 이런 애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평타는 칠 가능성이 있는데 발란슈나스가 요즘 기복이 심해.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잡다가 갑자기 뭐 그냥 대패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팀이. 얘 3점이 미치게 들어가는 경기가 있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기가 있어요. 최근 경기에서 계속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슬슬 넣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는 발란슈나스가 좀 3점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본인 인터뷰에서도 나는 올 시즌 좀 다르다. 지난 시즌들과 3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막 이런 인터뷰도 했는데 최근에 계속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홈 경기기도 하고 이제 딱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고 리듬상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덴버 승을 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고 마침 또 피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목요일에 이렇게 분석을 한 건 아닌데 마침 또 피해 목요일이기도 하고 뉴올리언스 역배승을 보고 오바까지도 봅니다. 발란슈나스 3점 꽤 많이 꼽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 그 발란슈나스 꼽아주면은 덴버 페인트 존 열리면 또 잉그램이 또 날아다닐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뭐 쉽게 덴버 쪽을 볼만한 경기는 덴버를 그 쉽게 믿을만한 팀이 아니에요. 덴버는 애초에 요키치 GTD에다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하일랜드 GTD거든요. 나오면 벤치가 그나마 좀 나아져요. 지금 덴버가 하일랜드가 나오면 저는 이거 만약에 뉴올리언스 승이나 오바 쪽을 아예 배팅 안 할 생각은 없거든요. 뭐 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안 할 생각은 없는데 하일랜드가 나오면 그래도 패스를 할 것 같긴 해요. 배팅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덴버의 벤치는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하일랜드가 빨리 와가지고 뭐 어떻게 3점이라도 꼽아주고 슛이라도 얘 슛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슛이라도 뭐 던져줘야 되는데 캄파조 이런 애들 보면 이제 한숨밖에 안 나요. 덴버 경기 보면은
지난 시카고전 아마 보셨으면은 그때 이제 뭐야 덴버 쪽 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빠지고 이래가지고 한숨 푹푹 쉬셨을 거예요 벤치 타임에 진짜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뉴올리언스의 벤치가 낫다. 미네소타 대 유타인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요. 베벌리, 러셀, 뭐 타운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GTD에 걸려 있다. 결국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그냥 다예요. 제 생각에는 셋 다 나오면 당연히 비빌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에 애틀란타한테 쉽게 무너졌던 거는 디안젤로 러셀이 안 나온 거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했다. 저는 이렇게 다 나올 거라고 보고 뭐 애초에 뭐 미네소타 승적을 본 것도 있고 그런데 디안젤로 러셀이 안 나온 부분이 굉장히 컸고 베벌리와 어쨌든 같이 뛰게 된다면 이제 미네소타가 수비력이 좋아요. 제가 뭐 이번 시즌에 이런 말씀을 드릴 줄은 몰랐는데 미네소타 어쨌든 수비력이 좋은 팀으로서 유타가 그리고 내일 백투백 경기가 있죠. 백투백 경기가 있는 전까지 감안했을 때 8.5는 좀 과하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8.5 이거 미네 다 나오면은 8.5는 제가 볼 땐 갈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미네소타 8.5 프레임 보고요. 그 유타 쪽을 봅니다. 아무래도 미네가 아무리 좀 주전들이 분발을 해서 뭐 잘 비빌지언정 벤치 싸움에서는 결국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말릭 비즐 이런 애들이 그래도 시즌 초반에 아예 없던 그러니까 벤치가 없었어요. 그때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보단 나아진 모습이긴 하지만 뭐 조던 클락슨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줄 때도 종종 있고 뭐 루디게이도 있고 뭐 조잉글스 같은 좋은 선수 있고 유타 쪽에 벤치 쪽에 확실한 우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유타 쪽으로 안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아직도 4경기나 남았네. 8번째 경기 멤피스 대 댈러스인데 이거 제 생각에 오늘 경기 보고 멤피스 갔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는 댈러스가 잘했어요. 특히나 이제 루카 돈치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브루클린이 아예 돈치치를 막질 못했어요. 마지막에 돈치치가 힘이 빠지고 뭐 그랬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상당히 돈치치 수비에 있어서 해답을 좀 찾지 못했다. 돈치치가 마지막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패티 밀스가 좀 까불까불하게 붙으니까 좀 힘들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댈러스가 진 이유는 선수들이 야투였어요. 그냥 야투 기회를 못 만든 건 아닌데 오픈 3점을 너무 많이 놓쳤다. 3점이 10%대였다. 그거를 빼고 본다면은 뭐 브루클린이 듀란트가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 브루클린 상대로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모란트가 뭐 빠져있긴 하고 브랜든 클라크가 빠져있고 카일 앤더슨이 지금 GTD에 떠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치치를 제가 볼 때는 제어를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저는 이거 댈러스 4.5 정도로 높게 핸디를 주면은 프렌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5 프렌을 보고요. 역배승까지 저는 볼게요. 댈러스가 좀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라고 보고 아마 그래도 카일 앤더슨이 좀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일 앤더슨 결장시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멤피스가 수비가 팀 디펜스가 좀 나아진 건 맞는데 돈치치는 그런 게 막 엄청 좋다고 쉽게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돈치치는 멤피스가 돈치치 그냥 못 막 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힘든 경기를 할 걸로 봅니다. 백투백이긴 하나 그래도 이 경기는 제가 분석을 넘어가겠습니다. 분석을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는 릴라드 빠지고 나서 제 기억에 아마 포틀랜드 반대 마인을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포틀랜드가 정배였으면 반대 역배를 받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릴라드 빠진 이후로 아무래도. 근데 지금 CJ 맥컬럼까지 없어요. 그나마 앤서니 사이먼스가 돌아오는데 그거는 뭐 맥컬럼이 있었을 때의 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맥클레모어나 뭐 코디젤러, 리틀 많은 선수들이 GTD에 걸려 있다. 다 반대 가서 먹었다. 저도 한 몇 번 간 것 같아요. 다 갔던 것 같지는 않고 몇 번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점이 높긴 하지만 골스가 더군다나 한 번 이상한 경기를 하고 나면 선수들이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거든요. 지난 샌안토니오전에 이제 힘 빼고 하다가 결국 졌잖아요. 그리고 올랜도전에 바짝 정신을 차렸고, 오늘 경기도 그런 뭐 방심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 한다면 충분히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뺄까 하다가 저는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 일반상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뭐 해리슨 바운즈나 모아클리스가 GTD에 떠있긴 한데 코렌소니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코렌소니 힘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핸디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세크가 홈 경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잡아줄만 하다. 지금의 어쨌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쉽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프렌치 바그너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전 세크가 의외로 좀 쉽게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뭐 분석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벤치 쪽에 버디일드만 진짜 주접 안 떨면은 좀 그냥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코렌선이 경기를 딱 보면은 힘이 그 한창 넣어줄 때보다 많이 빠졌어요. 다른 선수들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거의 올랜도는 코렌선이의 팀인데 핵심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승리를, 핸디는 모르겠지만 승리를 가져갈 확률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데런 팍스가 그리고 최근 트레이드 좀 루머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버디힐드의 활약이 좀 중요하다. LA 클리퍼스 대 보스턴. 일단은 제일런 브라운이 아웃이 떠있고 아마 또 슈레더가 올라오겠죠. 뭐 그런 상황이고, 닉 바툼이 지난 경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GTD에 떠있는 모습인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조금 어렵긴 한데 굳이 뭐 보자면 일단 오늘 경기 보스턴의 페이는 스마트와 슈레더예요. 야투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슛을 테이텀 혼자밖에 못 쐈어요. 던지는 족족 이제 다 튕겼고, 뭐 어느 정도만 넣어줬어도 저는 보스턴이 충분히 비비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0점 그냥 훌쩍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던지는 족족 안 들어갔다. 오픈도 다 놓쳤다 보스턴이.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백투백인데 갑자기 좀 잘 던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스턴이 결국 다른 선수들의 3점이 안 터지다 보니까 페인트 존에 레이커스 수비가 더 강해졌고, 그리고 오늘 웨스트브룩이 너무 잘했어요. 웨스트브룩이 좀 너무 잘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좀 살아날 확률이 좀 적다고 보고, 저는 클리퍼스의 야투감도 최근 보면 약간 마탱에 가 있어요. 폴 조지가 그나마 뭐 그래도 클러치 타임에 해주는 모습이지만, 뭐 레지 잭슨이나 아니면 벤치 뭐 티렌스 만이나 전체적으로 폼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낮게 잡히긴 했는데 212.5거든요. 언더 쪽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승패는 패스를 합니다. 승패는 좀 패스. 플리퍼스도 안 좋아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백투백인데 3.5밖에 안 준 거예요. 보스턴 오늘 경기 뭐 야투 완전 쓰레기였는데 근데 3.5잖아요. 클리퍼스는 거의 다 레너드 빼고 다 돌아오는 상황에서 양 팀이 팅팅탱탱 놀이를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아 보입니다. 백투백 승률 70%. 어쨌든 간에 언더만 봅니다. 저는 제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